당신 지금 어디야?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였죠.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 62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꽃시장에 가서 싱싱한 꽃들을 고르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던 시절이었죠. 손님들은 저를 꽃집 사장님이라 불렀고 저는 그 호칭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시절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재혁 씨와 딸 하나를 키우며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과도 원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직한 은행원이셨고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죠. 명절 때마다 제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 덕에 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칭찬들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를요. 꽃집은 점점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웨딩 부케 주문도 많아지면서 직원을 2명이나 고용하게 됐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자영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지인과 함께 수입 식자재 유통업을 하겠다는 거였죠. 전 망설임 없이 꽃집 매출의 절반을 투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목돈을 보태셨고 시동생도 보증을 서줬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읽어가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 거래처가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남편의 사업도 동반 추락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은행에서는 매일 독촉 전화가 왔죠. 저는 꽃집을 팔았습니다. 20년을 일궈온 가게를 제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도 부족해서 전세금까지 빼서 빚을 갚았지만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한숨만 쉬셨고 시동생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저에게 화풀이를 했죠. 당신이 꽃집이나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20년을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니.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없었습니다. 옷장도 반쯤 비어 있었고 서재에 있던 중요한 서류들도 사라져 있었죠. 식탁 위에는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 혼자 재개할게. 연락하지 마. 딸아이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자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랑 살기로 했어.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랑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 미안해. 전화는 끊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 우리 딸도 힘든 시기야. 이제 서로 놓아주는 게 좋겠어.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 그렇게 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28배 결혼해서 함께한 세월이 30년. 그 긴 시간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화장실에서 면도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고 주말이면 딸아이가 집에 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월세방으로 옮긴 저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처음 하는 시급 노동이었죠.
발이 부어서 집에 돌아오면 욕조에 발을 담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꽃을 만지던 손으로 이제는 바코드를 찍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계산대 앞에 선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니 기억났습니다. 예전에 꽃집을 할 때 자주 들르던 손님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몇 달 동안 거의 매주 찾아왔던 신부였죠. 민지 씨. 맞죠?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일하세요? 민지는 이것저것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업 실패, 이혼, 혼자가 된 이야기까지. 그녀는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요. 플라워 컨설팅이 필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지금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장님은 20년 경력의 전문가잖아요. 저희 회사 꼭 필요한 분이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꽃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이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주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주문이 늘어났고 3개월 뒤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죠. 민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이제 파트너로 모시고 싶어요. 그녀는 저를 공동대표로 제안했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플라워 숍은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주했고 저희는 직원을 늘리고 사무실도 확장했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년의 재기 스토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거였죠. 저는 망설였지만 민지가 적극 권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회사 전화벨이 울렸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따님이라는 분이 전화하셨는데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딸의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다 큰 어른이 된 딸의 목소리였죠. 엄마, 나 지윤이야. 방송 봤어. 응. 엄마, 나 결혼해. 다음 달에. 그래서 엄마한테 축하받고 싶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아이가 결혼한다고 이제야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쓰리게 했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시어머니 그리고 전 남편까지 데리고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들의 얼굴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고 전 남편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가족처럼 지낼 수 없을까? 아빠도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전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윤아, 결혼 축하해. 정말 축하하고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딸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 미안하지만. 엄마, 무슨 말이야? 지윤아, 엄마가 가장 힘들 때 너희는 엄마 곁을 떠났어. 그건 너희 선택이었고 엄마도 존중해. 하지만 이제 엄마가 잘 되니까 다시 돌아오는 건 그건 가족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은요, 어머님.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잘 될 때만 찾아오는 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예요. 전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무 힘들어서 판단이 흐려졌던 거야.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어? 제 역시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잖아요. 그동안 전 혼자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면서 울었어요. 발이 부어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때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윤아, 이거 내 결혼 축의금이야. 엄마가 준비한 거야. 그리고 이건 신혼집 계약금 보태 쓰라고 준비한 거고. 딸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내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다시 한 가족으로 살 순 없어. 엄마에게도 이제 새로운 삶이 있거든.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었는데. 가족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꽃집 팔아서 빚 갚을 때 어머님은 제게 내 책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그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딸아이만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지윤아. 행복하게 살아. 그들이 떠난 후 민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세요. 아니야, 민지야. 나는 약했어. 그래서 이용당했던 거야. 이제야 조금 강해진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더 크게 성장했고 저는 이제 강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위한 조언이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아다니죠. 딸아이와는 가끔 연락을 합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들었고 사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전 용기가 없어서 다시 받아줬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마다 선택이 다른 거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신제품 회의 있잖아요. 준비 다 되셨죠? 그럼 완벽하게 준비했지. 역시 우리 대표님. 내일 봬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꽃을 파는 노점이 보였고 저는 차를 세워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병에 꽃을 꽂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함께 산 시간의 길이일까요? 아니면 핏줄의 관계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은 내가 가장 어두울 때도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내가 바닥을 칠 때도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죠. 그래서 저에게 진짜 가족은 민지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꽃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예전처럼 행복한 향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행복한 향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으니까요. 62세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용할 권리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